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으로 TV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너무도 온 국민들이 지금 큰 관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세히 들어보고 분석해 보니까요. 자, 이영돈 PD라고 하는 분이 다큐 그 1탄으로 부정선거의 실체 이렇게 해서 KBS에서 아주 그 다큐를 올린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켜서 마침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 같이, 자, 그게 올린 게 14일 현재 140만 가량이 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것이요, 2탄으로 선관위 문이 열린다, 이영돈 PD. 자, 이것도 크게 지금, 자, 26분짜리인데 이것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어마무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자, 우리가 들었던 대로 연봉이 50억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족 황제, 판검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이런 사람이 50억대 연봉이라는데요. 이분은 이제 퇴직한 대학 교수 최덕화 법학 박사가,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썩었는데 잘 뽑고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또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농협장, 대학장, 기타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일체 모든 선거를 지배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예, 여기에 더해 전국의 모든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들로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다 판사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참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러면 이 부정선거 고소 고발 사건을 지락펴락하고 있다. 아무리 올려도 끄떡도 하지도 않습니다. 예, 끄떡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카르텔이 가족 채용, 가족 회사, 패밀리 컴퍼니처럼 돼 가지고요.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같은 이제 재판관이 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또 연결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은 또 이 편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카르텔로 서로 심어주고 국회의원까지 심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지금 사태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결국은 겸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계몽이 되어서 알게 됐는데요. 특히 이 이영돈 PD가 팔을 걷고 나서 가지고 밤잠을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만나고 했어요. 한 사람의 제보자를 찾아냈어요. 이번에 그 제보자가 U+ 외부 작업이 결국은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 선관위 서버에 모든 것이 서버에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버를 리스했기 때문에 그렇다. 서버에 리스를 했다는 것,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그 전문가 가까운 사람이,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알려주기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조작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리스된 하드웨어를 이제는 찾아야 된다. 우리는 뭐 서버를 지금 찾는다고 군인들이 거기 180명이 가가지고 뭘 한다. 190명이 가서 이것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더니 하드웨어를 찾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 서버는 선관위 때 선거 때에 임대를 해갖고 서버를 쓰고 사용하고 회사로 반납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맹이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찾아가봐도 소용이 없고, 선관위가 하드웨어를 어딘가 따로 보관을 해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하드웨어를. 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많이 보아왔던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여기에 우리 대수의 법칙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대수의 법칙. 자, 이런 거 대수의 법칙. 이게 정상적으로는 사전선거와 본선거 이 두 개를 수천 명, 뭐 수만 명, 수백만 명 하면은 이게 대수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큰 수는 이렇게 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상으로.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비정상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전과 또 본선거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보이더라. 벌어진 종 모양으로 돼버린다.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별로 사전과 당일 투표를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득표 분포도를 20대, 21대를 보니까요. 자, 경기도에는 20대 총선에서는 이게 아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손처럼 이렇게 되는데 21대 총선은 이렇게 경기도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야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또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강원도에도 이렇게 20대 총선에는 이랬는데 21대 총선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자, 뭐 장재원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간단히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이제 여기가 사전 투표 아닙니까? 사전 투표. 사전 투표가 이렇게 꼬리가 이상하게 본수표 가면은 확 바뀌어가지고 뛰어올라 버립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강남의 고동진, 박경미, 강남 병인가 그랬는데요. 강남 병구 득표에 자, 본선 당일 본투표에서는 쭉 완전히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국힘당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박경미하고 이것이 이제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꼬리는 약하고 본선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적게 얻어가지고 그렇다.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야 정상인데 약간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비슷하게 돼야 본선거와 사전선거가 이번에는 사전선거도 많이 해라고 그렇게 한동훈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돼야 비슷한데 요 차이가 15.5%. 예. 또 여기는 이게 박경빈은 이게 이제 국힘 민주당에서는 15.9%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니까 15, 16%가 항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정하게 다 이렇게 15%에서 20% 차이가 나버리더라. 예. 자, 이게 이렇게 났다는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교차점에서 여기 경남 성남 분당을인데요. 자, 이놈이 여기를 가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20% 차이가 그것을 이 기도선으로 맞춰 보면은 벌어진 것이 20%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이 3,500개를 전체를 평균을 내 보니까 20%가 차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예, 20%가 이번 총선에 22대 총선에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요거를 떼가지고요. 여기다가 요 놈을 여기다가 딱 붙이니까 요거하고 이거하고가 똑같고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가 똑같고 그대로 이것이 맞아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너무도 이게 자, 이래서 대수의 법칙을 우리가 들은 대로 박성현 전 통계학회 회장이시라는 서울대 통계학 이 교수님이 여기에 박성현 교수께서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데 수없이 보아왔더니 사전투표와 본투표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수치 차이는 뭐 동전을 뭐 수백 개 던져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수천 수만 개
100만 개를 던져가지고는 똑같은 하나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이런 일은 신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분류기에 숫자 조작이 5하고 그 다음에 5개 하고 10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개로 뛰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 사전에 그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기계로 찍어가지고 하는 것이 돼가지고 나중에 외부에서 서버 접근을 그리고 1번이 2번으로 바꿔줄, 그러니까 국힘당이 이걸로 이 민주당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고 2번이 1번으로 1번이 2번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는 외부에서 나중에 선거 다 하고 서버를 접근해서 수정도 가능하다. 수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 인원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제 인원을 두면은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 인원이 없으면 중국의 연변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요. 19년 10월 달인데요. 이 통신 장비를 그래서 구매를 선관위에서 구매를 요청을 했는데 중국 하웨이 장비를 쓰기로 이렇게 뭐 그때 그런 의심을 안 했으니까 허락을 다 이제 해준 거죠. 그런데 LG U+만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로터북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서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돌아가서 계산이 올라옵니다. 개표기는 하드웨어, 하웨이 네트워크가 조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웨이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조작을 하는데 LG가 하웨이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LG가 하웨이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개표기가 조작이 된다. 이렇게 노트북에서 서버로 넘어갈 때, 자, 이런 것을 이제 이영돈 PD가 제보자를 통해서 알아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론적으로요, 전자기기는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대만은 이것을 너무도 경험을 하고 잘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수개표를 한다. 그래서 선관위와 법원과 이제는 국회가 책임을 지고 이를 답변을 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에서 포렌식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불리한 하드웨어를 수색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이야기죠. 사전 투표자와 그리고 통합 선거인 명부를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속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150살 먹는 사람이 또 했다, 숫자가 안 맞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기를 독일에서는요, 투개표 과정에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결을 이렇게 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요. 독일 헌법재판소. 투표 과정에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 해킹 시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중공에서 해킹이 계속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수개표를 했다. 우리가 연변에 있는 이런 것에서 이렇게 서버와 연결이 돼가지고 하고 하드웨어를 감춰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너무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신이 돕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 인간들이 그것을 조작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기적을 만들었다면 진짜 하나님이 도와서 이 일이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까지 말씀 정치 감사합니다.